그래. 아빠한테 동생이야. 중1이야. 잘해줘. 진짜요? 중1이야. 내가 동생이다. 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요거 잠깐만 볼게요. 일주일만 다시 하는 거니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 우리가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2차 부등식이 있겠죠. 자, x제곱 마이너스 3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2차 10 요렇게 쓰면 2차 방정식 그 다음 이렇게 쓰면 2차 함수 그 다음 이렇게 쓰면 2차 부등식 방정식 부등식 함수 형태는 기호 하나 차이인 거야. 알겠죠? 해석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방정식 요게 0이 되는 x값을 찾기 그 다음 함수 이거 만족하는 모든 x와 y의 순서상 좌표 평면에 찍어보는 거. 알겠지? 자, 물론 곡선이죠. 그 다음 부등식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나 꼭 부등식에 해석을 해서 범위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값 이런 걸 찾아보는 게 부등식의 풀이라고 했고요. 자, 그럼 이거 부등식 푸는 방법은 그냥 얘를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라. 2차 함수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에 여기가 자 3하고 마이너스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 3,0 지나가고요. 6,0 지나간다.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자체가 지금 y값이에요. y가 양수인 부분 x축 위가 되겠죠. y가 양수인 y점이 전부 다 y값이 양수가 되는 애들을 보면 이런 범위죠. 이런 거죠. 그때 x범위 여기와 여기를 회로 찾아준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아니면 x가 6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2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쵸? 자, 2차 함수를 떠올려서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다시 오늘 배워야 될 거는 2차 부등식의 해 조건입니다. 자, 이제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지금은 어떻게 써야 되나? 식을 주고 범위를 찾았습니다. 맞나요? 이제 거꾸로 해요. 해를 주고 식 찾기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해를 주고 식 찾기를 간다. 어쨌든 계속 그래프 활용이에요. 봐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알파와 베타 사이래요. 자,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 그랬습니다. 꼭 1이 아니더라도 뭐 양수라고 해도 됩니다. 알겠죠? 양수라고 하면 x제곱의 개수가 자 양수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인데 그래프가 자 x축하고 자 두 점에서 만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2와 4 사이니까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x가 2와 4 사이일 때는 요 범위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때 그래프는 이만큼이 그려진다. 아래쪽이죠. 아래쪽. 아,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식이 나오고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식이 나와야 됩니다. 0보다 작은 쪽의 범위가 2와 4 사이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좀 더 응용해서 x제곱의 개수가 4라고 한다면 자, 요 식에는 누가 오느냐? 4 곱하기 x-2 곱하기 x-4 그래서 0보다 작다. 이 참수죠. y는 이렇게 그려보면 2,0 지나가고 4,0 지나가는 아래로 볼록 2차 함수고 그거의 y까지 음수가 되는 범위가 2와 4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선생님 말 이해될까요? 용기 알겠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진이 알겠어? 됐지? 자, 반대로 이번에는 해가 2 또는 4가 나왔습니다. 2와 4 사이가 아니고요. 해가 x는 자 2보다 작거나 작고 자 6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x제곱의 개수가 이번에도 1이에요. 양수예요. 이번에 양수 안 하고요. 선생님이 음수라고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 2차 함수가 될 거고요. 뭔가 x축하고 만나는 그 전의 위치가 2,0, 6,0이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해를 보세요. x가 2보다 작거나 x는 자 6보다 크다가 나오니까 여전히 이런 애들이 되겠죠. y축이 아래쪽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이고 다음이 0보다 크다 작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부등식 만들어주면 된다. 이해되지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2번. 자, 제목을 보세요. 책 찾았나요? 2차 부등식이, 자, 책 찾아서 써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선율이, 선생님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무슨 부등식이라고 했죠? 알려줬는데? 잠시만요. 네, 기다려 드릴게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기억 안 나요? 옆에 이제 선율이 얘기해보면 절대 네, 절대 부등식입니다. 제목서 써놓으세요. 절대 부등식이 될 조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다른 말로 절대 부등식이 될 조건. 자, 봐봐. 그럼 얘들아, 첫 번째 걸 봐봐. 2차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항상 0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y값이 항상 0보다 큰 거지 얘들아. 그쵸? 네. 자, 보세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자 0보다 크다. 자, 물론 얘는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얘는 0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다. 자, 이거 y값인데 x에 뭐가 들어가서 나오면 y값인데 y값이 항상 0보다 크다. 그 말은 2차 함수가 y값이 항상 양수야.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일부 구간에서만 양수가 되죠.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요거 빼고 양수가 됩니다. 맞나요? 근데 모든이잖아.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양수가 되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어떻게? 아래로 볼록 써있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a가 양수. 자, 두 번째 x축하고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되죠. 안 된다는 얘기는요, 자, 이 y값이 0이 되게 하는 x가 있다 없다? 얘가 있다 없다? 얘가 0 되는 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없다. 그래서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0보다 크다 아니에요. 0보다 작다. 오케이? 그때 얘기했죠. 0보다 작다. 얘는 판별식이 0이다. 중근 x 하나 갖는다. 얘는 해가 두 개를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번 항상 0보다 크다의 조건은 아래로 볼록의 x축하고 안 만난다. 이런 뜻이고요. 2번 등호가 들어가죠. 등호 들어가면 얘도 되고 얘까지도 되는 거야. 요거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a가 양수 아래로 볼록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되나요? 그 다음 반대로 항상 0보다 작을 조건. 항상 0보다 작을 조건. 보세요. 항상 0보다 작으려면 이번에는 계속 여기서 놀아야 됩니다. 그럼 죽어도 얘들아 아래로 볼록은 안 돼요. 아래로 볼록은요 항상 0보다 큰 쪽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가 x축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거. 항상 x축 밑에 있을 조건은 첫 번째 위로 볼록이어야 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되는 애들이 없어야겠죠. 판별식 t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알겠니? 근데 만약에 자 여기가 0, 마지막 거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요거까지는 허락. 그래서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됐을까요?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안 만나려면 2차 함수식을 가지고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서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됐죠? 질문 됐어요? 넘어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분 갑니다. 자, 보세요. 얘들아, 일단은 중요한 건 여기서
얘가 양순주 음순지가 안 나왔어요. 그냥 2차 부등식이니까 A는 0은 아니다. 딱 9까지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해돼요? 그쵸? 자,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에 해가. 자, 얘들아 봐봐. 0보다 크다 했는데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니까 둘 다 그려봐 일단. 0보다 크다 이쪽이죠. 0보다 크다 이쪽이에요. 근데 범위를 보니까 누구부터 누구까지야? 그럼 얘는 아니야. 얘는 얘보다 작거나 얘보다 커야 되는데 누구부터 누구까지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 이해되나요? 아, 이거는 뭐다? A가 음수였다 이런 뜻입니다. A가 음수고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이 그래프. 저 2차 식만 가지고 2차 부등식의 식만 가지고 2차 함수 그리면 위로 볼록 그래프가 되더라.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4가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유추할 수 있나요? 됐죠? 자, 그러면 저 식 자체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 부등식인데 얘가 0보다 크다잖아. 그럼 우리는 요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최고참 계수가 a야. a 음수야. 그리고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3,0을 지나니까 인수 분해된 형태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가 0보다 크다. 요 부등식으로 풀어서 해가 저렇게 나온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써봐야겠죠? 얘도 a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2a가 0보다 크니까 얘가 b야. 얘가 c야. b는 마이너스 a고 그 다음 c는 마이너스 12a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갖다 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 두 번째 뭐 풀어야 했어요? 이제 이 부등식 풀어야 했어요. ax 제곱. 자, b가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b는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12a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 풀으래요. 그럼 우리는 a로 묶어봐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네. 여러분들 인수분해 되죠? 3하고 4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자, a 음수예요. 위로 볼록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4고 여기는 3이 됩니다. 그거가 양수가 되는 여기죠. 여기.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뭐냐? 마이너스 4보다 x가 클 것이고 3보다 x가 작다가 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네. 돼요? 손이 돼? 넘어간다. 그 다음 17번. 얘들아 저기 봐봐. 문제를 한번 잘 읽어봐. 모든 x에 대해서 자 뭐라 그랬어요? 부등식이라 그랬어요? 2차 부등식이라 그랬어요? 부등식이죠. 그러면 얘가 아무리 x 제곱이 있어도 2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놓고 2차 부등식이라고 주면 쟤는 x 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0이 아닌 거야. 알겠지? 근데 문제에서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어쨌든 모든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2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잖아. 2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 첫 번째 1번 a 플러스 2가 0이다. 즉 a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마이너스 2면요. 여기 0 됩니다. 사라져요. 여기도 0 사라지죠? 4만 남죠. 그럼 4가 항상 0보다 크다. 어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나오지, 그치? a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고요. 자, 2번 이제 a가 마이너스 2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는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갖고 2차 함수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에 항상 x축하고는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아래로 볼록 a 플러스 2가 양수여야 하고 자, 판별식 짝수공식으로 쓰겠습니다. a 플러스 2의 제곱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일단 확신되는 a는 찾았어요. 여기. 자, 두 번째는 여기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자, 이거 위에다 써볼게요. a 제곱 자, 플러스 4a 마이너스 4a 지워지고요. 플러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와요. a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고요. 다시 2차 부등식이죠.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습니다. 자, 얘도 2차 함수
여기 A축이라고 하면 여기는 자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0보다 작으니까 여기야.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보다 A가 크고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나요? 네. 자 보세요. 그럼 얘네 둘은 동시만족이죠. 아래로 볼록이어야 하면서 X축하고 안 만나야 되니까 얘네들은 동시만족이라서 자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는데 이때 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예요. 그럼 공통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야 두 번째 거는. 자 최종 답은요. 이거일 수도 있지만 이거일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동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다 돼. 알겠지? 그럼 최종 답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까지 집어넣어서 이 문제의 답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는 작다. 이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갈래를 나눴지 얘들아. 내가 이렇게 A가 이거일 때 또는 이걸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도 답이 되고 여기도 답이 되는 거야. 다만 2번에서는 요거와 요거의 동시만족이니까 동시범위로 구해야 돼. 공통범위를 구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어떨 때는 공통이고 어떨 때는 합치고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질문 있나요? 없어요? 네, 넘어갑니다. 질문 꼭 하세요. 여기 안 되시면 자 18번 자 문제 보시고 자 봐봐. 자 2차 부동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는 일단 0은 아니에요. A가 양수나 음수예요. 자 한번 봐봐. 1번 지금 2차 부동식이 0보다 크대요. 저 식 자체가 0보다 크대요. 그래서 해를 갖는데 야 생각해봐. 다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 아래로 볼록 그래프라면 두 점에서 만나건 자 한 점에서 만나건 안 만나건 무조건 0보다 크다 범위는 나옵니다. Y가 0보다 큰 범위는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맞죠?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면 여기와 여기니까 이것 또는 이거고요. 자,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면 요거 빼고 다 되니까 요거 제외한 모든 실수고요. 아래로 볼록인데 X축하고 전혀 안 만나면 항상 0보다 크니까 모든 실수가 돼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자, 이 부등식의 해를 가지려면 첫 번째 A가 양수기만 하면 1부가 됐든 이것 빼고 다 되건 전체가 되건 해는 무조건 생깁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요. 또는 이제 위로 볼록을 봅시다. 위로 볼록은요. 0보다 크려면 이거밖에 안 돼요. 얘는 0보다 클 데가 없죠. 얘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X축하고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야 위로 볼록 그래프는 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두 번째는요. 자, A가 음수인데 자, X축하고 반드시 두 점에서 만나야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일단 뭐 A는 양수인 건 나와 있는 거고요. A가 음수면서 판별식은 자, 2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아까 풀었던 부등식이네.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다. 자, 보세요. 두 번째는요. 음수면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동시만족해야 돼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자, 이해되나요? 됐어요? 그러면 1번 답은 뭐가 되겠어요? 부등식의 해를 갖도록 한 A의 범위는 양수이거나 또는 이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두 개. 자, 근데 그럼 봐봐. 이게 부등식의 해가 존재할 조건이었잖아, 얘들아. 맞니? 2번은 뭐예요?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럼 봐봐. 1번 답이 이거라고. 1번 답이 0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잖아. 그럼 2번의 답은 정확하게 이거와 반대죠. 뭐냐? 0이거나 2차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제외됩니다. 뭐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2차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인 건 제외해. 됐어?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9번. 네, 19번 이런 걸 잘 나와요. 발전이죠? 자, 일단 미나야 문제를 잘 봐봐. 구체적인 x의 범위를 줬어요. 0과 3 사이로. 맞나요?
근데 저 2차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 2차 부등식인데 어쨌든 A를 모르니까 저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그리죠. 맞죠? A를 모르니까 저 그래프 못 그리는 거야. 맞지? 그럼 뭐냐 이 문제는. 자, 봐봐. X가 0과 3 사이에서, 자 보세요. 0과 3 사이에서는 요 X 범위에서는 내가 얘를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죠? 이 아래로 볼록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항상 Y의 값이 0 아니면 음수 밑에서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서. 그래프가 밑에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될까? 봐봐. 0과 3 사이에서는 저 시계 값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내가 쟤를 2차 함수로 그렸을 때 그래프가 X축 밑에 들어가야 된다. 이해돼요? 자, 되는 게 어떤 거냐 볼게요. 잘 봐봐. 제일 만만한 거. 자, 이해돼요? 안 돼요? 되지요? 맞죠? 되죠? 자, 그 다음 0,0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거. 돼요? 안 돼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되죠? 안 돼요? 되죠? 3,0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거. 돼요? 안 돼요? 됩니까? 네. 그 다음 0,0, 3,0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거. 돼요? 안 돼요? 지금 선생님이 되는 걸 다 그린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이런 거 안 되는 거잖아. 예를 들자면 뭐 항상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음수인데 일부에서는 양수가 나오니까. 맞아요? 자, 되는 것만 그렸어요. 그래프는 이렇게만 그려지면 돼 지금.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푸느냐? 공통적인 게 있죠. 어쨌든 0과 3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봐봐. 여기서 선생님이 요 2차 함수식을 fx라고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y는 fx예요. 그랬을 때 이 2차 함수에 0을 집어넣으면 y 값이 0 아니면 음수들만 나옵니다. f0이 0 이하. 동시에 그리고 3 넣어봐. 3 넣었을 때도 0 아니면 음수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f3도 0 이하. 이해되나요? 이 공통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3 넣었을 때 봐봐. 3 넣었을 때도 0 아니면 음수들만 나오고 0 넣었을 때도 0 아니면 음수들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양수 나오고 음수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F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0 집어넣어봐. X에 0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동시에 3 집어넣어봐. 3 집어넣으면 9 여기 지워지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되나요? 자, 범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자, A제곱 마이너스 9니까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로 올라오게 마이너스 3의 3이죠. 작거나 같으니까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해가 마이너스 3보다 A가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돼요? 자, 두 번째 A제곱 플러스 3A죠. 자, A제곱 플러스 3A니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얘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얘도 봐봐. 마이너스 3 0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주는 거는 그잖아. 아래로 볼록이야. 여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부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동시범위가 돼야 됩니다. 맞나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가 되는 거죠. 알겠지?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림을 혹시 이거 그려져 있나요? 여러분들? 안 그려져 있죠? 그렇죠? 그려놓으세요. 되는 거. 헷갈리면 4개를 따로 그려. 4개를 따로. 자, 0, 3,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0, 3, 이거. 세 번째 0, 3, 이것도 괜찮고. 네 번째 0과 3 그려주고 이렇게 다 됩니다. 네 가지.
자, 됐어요? 자, 이거 좀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가 꼭 그려줄 조건을 저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오늘 뒤에 또 어려운 게 나와. 자, 오늘 다음에 넘어가고요. 자, 2차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연립 2차 부등식. 자, 당연히 연립이니까 식은 2개 이상 줄 거고, 어차피 부등식에 해는 공통범위 찾는 거 지금도 해봤잖아요. 지금도 두 부분의 공통범위 찾는 거 해봤으니 사실 살짝 배운 거랑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연립 2차 부등식은요, 두 식 중에 뭐 여러 개의 식 중에 최소 하나가 2차인 거예요. 알겠죠? 최소 하나가 2차인 걸 우리가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둘 다 2차를 줘도 되고 아니면 하나는 2차, 하나는 1차를 준 거. 이거를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부등식 푸는 건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범위 찾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연립 부등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풀어서 공통범위를 찾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20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일단은 3번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풀어봤으니까. 자, 3번. 3번은 이렇게 부등식을 하나 풀어라는 거지. 2x 플러스 5와 x제곱, 그 다음 x제곱에 7x 플러스 8 풀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고, 자,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근데 첫 번째 부등식을 딱 봐보겠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안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치? 만들어야죠. 얘가 0 되는 걸 찾아봐야지. 근해 공식으로. 그래서 x는 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6 나옵니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아래로 볼록이에요. 얘가 0 되게 하는 큰 게 1 플러스 루트 6이고 작은 게 1 마이너스 루트 6이니까 자, 크다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거는 x가 여기 1 플러스 루트 6보다 크거나 또는 자, 여기 1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다가 되더라. 이렇게 두 개의 범위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1과 8 사이다. 금방 나오죠? 선생님이 이제 오늘만까지만 그림 그릴 거고 선생님 바로 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갈 겁니다. 0보다 작다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x는 8 사이가 되더라. 되나요? 네. 자, 연립이니까요. 얘네 둘의 공통범위가 되겠죠? 자, 공통범위는 수직선상에 나타내서 찾으면 됩니다. 수직선상에 자, 여기 1 플러스 루트 6보다 크거나 1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거나.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야. 마이너스 1과 8 사이니까 얘가 루트 6이 대략 해봤자 2점 얼마니까 3점 얼마가 됩니다. 그래서 8은 여기 있어요. 자, 얘는 대략 2점 얼마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점 얼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공통범위는 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1 플러스 6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하나만 해볼게요. 한 개만.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우진이 첫 번째 건 범위가 뭐예요? x-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 이거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이거 해가 뭐가 됩니까? x 범위가 뭐가 돼요? x-의 절대값이 3보다 작아. 그럼 x-1의 범위는 뭐가 돼? 크게 얘기하세요? 안 들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와 4 사이다. 첫 번째 범위 이거고 두 번째 거 양변에 2 곱해가지고 2차 부등식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어요? 야, 근데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이렇게 답이 나왔어. 첫 번째 부등식을 풀었는데 얘들아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야. 자, 두 번째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안 나와. 그럼 이건 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연립이니까 동시만족이 되야 되잖아. 그렇죠?
두 번째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요. 그럼 얘와 얘의 공통범위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계산 문제니까 선생님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 21번. 자,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얘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첫 번째 거는 봐봐. 1, 3, 마이너스, 플러스. 아래로 볼록에 자, 마이너스 1과 3입니다. 자, 첫 번째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는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가 되겠죠. 아래로 볼록이고 아래쪽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얘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두 번째는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인데 x축하고 2에서 만나고 a에서 만나거나 반대로 a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거나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a가 어느 범위인지 모르니까. 아니 심지어 a가 2다. 야, a가 2면 이거 중분이죠, 중분. 그럼 얘는 여기가 되는 거야, 해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이거야. 2보다 x가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아니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아니면 x는 그냥 a 하나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이해되나요? a 값이 뭐냐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a가 2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근데 이 둘의 공통 범위에 얘가 나왔어요. 여기가 있으면 얘기죠, 여기가.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두 번째는 얘래요. 그럼 선생님 인 여기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근데 해가 마이너스 1부터니까 a는 더 가야겠네 이쪽으로. 그래야 공통이 여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a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공통이 될 거 아니에요. a가 이 사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뭐다? a는 일단 1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자, 근데 문제는 이 등호가 문제야. 자, 봐봐. 여기는 칠해져 있어요. 여기는 뚫려 있습니다. 맞죠? 공통인 건 양쪽 다 칠해져 있어야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한쪽은 뚫려 있고 한쪽은 칠해져 있으면 그건 공통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 a가 뭐도 된다? 마이너스 1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쌤말 이해되나요? 됐어요? 왜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안 들어가잖아. 근데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얘와 얘의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됩니다. 안 들어가고 들어가기 때문에 공통은 안 들어간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등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는 뭐 말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2차 방정식, 첫 번째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는데요. 허근, 동혁이 허근 가질 조건이 뭐예요? D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자, 그 다음 이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야 돼요. 실근을 가지려면 동욱이 뭔가? 커야 되죠. 맞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허근을 갖는다. 허근을 가지려면 자, 4K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실근을 갖는다. K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됐어요? 그럼 이제 중통범위 갖는 건 찾는 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해야 되나요? 한번 봐볼까요? 자, 보세요. 얘도 2K 플러스 3 2K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자, 얘도 K의 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됐나요? 얘들아, 선생님은 이제 워낙 이거 이제 솔직히 그림 우리가 많이 그리잖아. 아래로 볼록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얘가 2분의 3이라서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K값이 크고 2분의 3보다 작고요. 얘도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인데 얘가 0이고 4잖아. 근데 이쪽과 이쪽이죠. 그래서 K가 0보다 작거나 K는 4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통범위가 자, 첫 번째 게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고요.
두 번째 범위는 0보다 작아요. 그리고 4보다 커요. 공통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나요? 됐어요? 네. 근데 있잖아요. 이거 어쨌든 우리가 선생님이 뭐 이거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여기 보면은 크다잖아. 크다 얘들아. 그쵸? 크다. 여기 작다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많이 외우라고 하면 잘 헷갈리네. 이게 뭔 뜻인지 알겠니? 자, 작다가 나오면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근이 작은 거, 큰 거 있잖아요.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근보다 작은 거예요. 이해되겠어? 봐봐. 지금 0보다 작을 때는 아래로 올라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봐봐요. 물론 이게 이제 저기 뭐지? 여기 개수가 모두 양수일 때. 그러면 자 아래로 블록인데 여기가 작은 근, 여기가 큰 근이잖아. 근데 작다면 여기가 되잖아. 작은 근보다 크고 큰 근보다 작다. 큰, 큰, 작. 외우기 쉽겠지? 자, 그 다음 크다. 크다가 되면 여기하고 여기잖아. 그냥 여기하고 여기가 되니까 큰 근보다 크고 작은 근보다 작다. 큰, 큰, 작작. 라임이야, 라임. 외워. 알았어? 이렇게 안 외워도 여러분들 많이 풀면 나중에 자동으로 저 범위를 딱 하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 아직 2차원을 처음 배우니까 선생님이 매번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부등식 해놓은 그림 안 그려도 됩니다. 빨리 찾아야 돼요. 알겠어요? 되게 재밌어. 큰 큰 작, 큰 큰 작작. 이렇게 하면 재밌어. 자, 그냥 해봐. 자, 그 다음 23번. 자, 문제를 또 보세요. 여기는 또, 아이고. 자, 왜? 잘 봐. 1번.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 세 다항식이 x-1, x 플러스 1이 둔각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래요. 일단 둔각 제껴놓고 그냥 삼각형의 세변이래요. 일단 심지어 변이래. 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변이니까 세수가 모두 양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x-1과 x와 x 플러스 1이 모두 양수가 돼야 됩니다. 왜? 변의 길이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되니까요. 맞죠? 그럼 뭐예요? 1보다 크고 0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다음이 공통범위 뭐예요? 그렇죠. 1보다 크답니다. 모든 변의 길이가 양수여야 되니까 x 1보다 커야 된다. 하나. 자, 두 번째 이제 둔각 안에 제껴놓고 뭐가 돼야 되니까 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삼각형 결정 조건. 삼준이 뭐예요? 가장 어.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 그렇죠. 가장 긴 변의 길이 x 플러스 1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 2x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자 그럼 x는 2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니까 일단 얘는 그냥 아웃이야. 그렇지? 네. 얘와 얘 공통이 돼야 되니까 자 세 번째 그냥 삼각형이 아니고 둔각 삼각형이 해야 돼. 미나야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가장 긴 변의 길이 어. 제곱이 가장 긴 변의 길이 제곱했을 때가 다른 변 제곱 플러스 다른 변 제곱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땡큐. 그럼 여기가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쪽 넘길게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가 0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곱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이거 뭐야 이거? 아까 배웠지? 작다. 큰 큰 작. 작은 근보다 크고 큰 근보다 작다. 이제 바로 가잔 말이야. 알겠죠? 네. 그럼 얘와 얘의 공통 범위는 최종 뭐예요? 2보다 x가 크고 4보다 작다가 공통 범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됐니? 네? 자, 또 한 단원이 끝났네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물 한 잔 마시고. 유명이 알겠어? 월요일날 저쪽에 오면 선생님이 앞부분 복습해줄게. 네.
학원에 물 마시러 나왔냐? 그거 쉬는 날 아니야? 응? 왜 나왔어? 그냥 나오지 말라고 지금 싫다니까. 물 마시러 나왔냐? 학원에 물 마시 좋지? 이번에 몇 시에 끝나고 오늘? 일찍 끝나지 근데 오늘 쉬는 날이라. 알았어. 나는 원래 우리가 3분의 2 이상 배운 걸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아니었나? 아 그래? 얼마 안 배웠네? 이제 앞에서부터 배워가는 건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거야? 근데 보기는 왜? 너무 빨리 나갔어 그 친구를? 왜 느리게 나갔다고? 거기가? 근데 왜 이게 나온 거야? 이동석 툭 동시에 나가서 어때? 보도쇼 재밌냐 얘들아? 야 너 보도쇼 한번 뭐야 야 김현준 네? 왜 그런 표정을 지 재밌냐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재밌어요. 재밌어야 해야지. 야 잘 그거 샀어 시너지? 네. 문제수 봤죠? 열심히 푸세요. 자,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요. 그리고 고3 때까지 써먹는 거 물론 다 기본 베이스가 다 고3 때까지 쓰는 거지만 특별히 문제 활용해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오늘 여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데요 이게. 자 일단 첫 번째 방정식 또 나왔어. 부등식 단원인데 방정식이 왜 나오느냐.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근들에 부호해가지고 1, 2, 3 이렇게 나와있죠. 4까지 3까지 나와있나?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이 서로 다른 부. 얘들아 여기서 두 근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서로 다른이 안 붙었죠. 그쵸? 그럼 중근 포함입니다. 알겠죠? 중근은 서로 같은 두 근이기 때문에 구별을 해준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이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지만 그냥 두 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나 같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첫 번째 두 근이 일단 가져야 되니까 실근을 갖긴 가져야 되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려면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리고 두 근의 합이 양수고요. 자, 일단 두 근의 곱도 양수가 돼야 됩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저거 당연한 거 아니야? 두 번째, 잠깐만 미안해. 이 부분만 저를 급한 데만 문제 풀고 있으세요. 앞에.
그래서 조용한 거. 한번 엄청 못했어. 말인 줄 알았어. 색칠 하기 쉬워. 미안해. 자, 나좀 봅시다. 봐봐요. 그 다음에 두 분이 모두 음수면 당연히 두 분이니까 요거랑 똑같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두 분이 모두 음수니까 음수를 더했죠? 그래서 두 분의 합은 0보다 작고요. 두 분이 모두 음수니까 두 분의 곱은 양수가 돼. 사실은 부호만 알면 1번, 2번 쉬워요. 맞지? 그 두 분이야. 서로 다른 두 분이라고 안 했어. 근데 서로 다른 두 분이라고 하면 여기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3번을 보세요. 두 분이 서로 부호가 달라요.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건 얘들아 무조건 양근 하나, 음근 하나를 갖고 있다는 뜻이겠지 얘들아. 그렇죠? 그럼 봐봐. 판별식이 빠졌어요. 합도 빠졌어요. 합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봐봐. 이렇게 두 개 더하면 0이고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음수고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양수야. 합은 일정치가 않습니다. 부호가 다르다고 했을 때. 곱은 확실하게 음수가 맞지 얘들아. 그렇죠? 그럼 판별식은 왜 빠졌느냐? 자, 판별식이 절대부동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러분들 두 분의 곱 있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근각에서의 관계로 보면 A분의 C가 된단 말이야. 맞죠? A분의 C가 음수니까 AC 서로 다른 부호라는 얘기고 얘가 음수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음수야. 근데 마이너스 4AC부터는 플러스 양수가 돼. 그럼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양수랑 나오면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지 얘들아. 그쵸? 아예 A, B, C하고 상관없이 절대부동식에서 판별식 D는 절대부동식에서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 절대부동식이 되는데 왜 없애버리나요? 절대부동식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판별식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판별식을 만족하는 범위가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죠? 지금 얘네들이 이런 거잖아. 컴마가 찍혔다는 얘기는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니까 공통 범위를 자꾸 추려가는 건데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이 모든 실수가 돼. 해가. 그러니까 곱만 음수라고 해서 이게 나오면 그냥 여기가 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부동식은 어차피 연립부동식에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항상 모든 범위가 돼버리니까. 이해돼요? 연립부동식은 공통범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만약에 부호가 다르다고 했을 때 만약에 두 순에 두 근에 절대값까지 준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요. 그때는 합을 넣어야 돼요. 부호가 서로 달라.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곱이 음수인 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두 근의 절대값이 같대. 뭐 합이 0이죠. 그 다음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대요. 음수가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얘들아. 그죠? 더해서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면 두 근의 합은 양수가 되겠죠. 쌤만 이해되지? 양과 음의 두 수의 절대값까지 두면 합도 조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됐어요? 네, 이거 가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여기가 완전 중요해요.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래. 자, 무슨 말이냐? 방정식의 해가 이제 누구다가 아니라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해가 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그러니까 또어떤 방정식을 풀었는데 뭐 두 근이 모두 8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아니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뭐 2 사이에 하나, 0과 1 사이에 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가 존재하는 x의 범위를 칵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글을 보고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거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 2차 함수가 꼭 그렇게 그려질 조건을 찾는 겁니다. 알겠어요? 제가 쓸까요 한번?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이 문제는 2차 함수가 문제의 조건에 따라
문제의 조건에 따라 반드시 그렇게 그려질 조건을 찾는 것. 자, 근데 여기서 주로 많이 따져보는 게 이겁니다. 알아두셔야 되는 건요. 판별식 필요하고요. 판별식 밑줄. 두 번째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축이 있죠, 그죠? 축의 위치, 축. 그 다음 세 번째가 경계에서의 함수까지. 다 모를 얘기만 나오죠? 아니, 다 모르진 않겠구나. 판별식하고 축이라는 거 들어봤을 때고 경계에서의 함수까지 나온단 말이야.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맨 첫 번째 거부터. 자, 두 분이 모두 2차 방정식에, 물론 아는 걸로 가정하고 합시다. 2차 방정식에 두 분이, 자, 이렇게 돼 있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데, 자, 이게 아니지, 0이 아니지, 0인데, 2차 방정식인데, 이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얘들아, 이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가져요. 근데 얘가 3보다 크대요.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 자, A는 양수야. 가정한 거야. 자, 일단 두 근을 갖지, 얘들아. 두 근. 서로 다른 두 근 아니고 두 근이니까 일단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 말은 이거, 자, 식 똑같이 해서 2차 함수 그리면 X축하고 접하거나 아니면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돼요? 자,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죠? 3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해요. 3이 여기 오는 거예요. 왜?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2차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이건 알고 있죠? 그죠? 맞죠? 그럼 봐봐. 얘를 가지고 선생님이 2차 함수를 그렸는데 그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요 점의 X좌표들이 전부 다 오른쪽에 있다는 거.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그래프가 꼭 이렇게 그려져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고. 두 번째, 아까 뭐 있었죠? 축 있었지, 축. 축이 이거잖아, 축의 방정식. 축. 2차 함수 배웠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무조건 3보다 커야 됩니다.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오케이? 돼요? 그 다음, 야, 생각해봐. 근데 선생님 서로 다른 두 분 간다고 칩시다. 축이 여기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요. 서로 다른 두 분 갔는데 축도 3보다 커요. 하지만 이렇게 그려주면 얘는 결국에 3보다 작은 근을 하나 갖고 3보다 큰 근을 하나 갖는 거지. 그치? 그리고 문제 조건이 안 맞죠. 그쵸? 아까 세 번째 게 뭐였죠?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있었지. 그치? 경계. 문제도 주어진 경계 3입니다. 3일 때 함수값이 여기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야 3보다 큰 근 2개 또는 한 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축의 위치가 P보다 크다. 세 번째, P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이다. 판별식, 축의 위치, 경계에서의 함수값. 됐습니까? P보다 작다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는 둘 다 뭐 7보다 작다. 그러면 두 근이었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축은 7보다 작다. 7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양수이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해됐지? 그죠? 근데 세 번째 걸 봐봐. 세 번째 거는 두 근 사이에 P가 있대요. 야, 그것도 마찬가지야. 두 근 사이라고 했잖아, 사이. 이제 누구 사이면 얘들아 무조건 7근이죠. 7근 두 개죠. 서로 다른 두 개죠. 그쵸? 누구와 누구 사이니까. 그래. 무조건 두 근 아니에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에요? 그죠? 어디다 쓸까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근.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왜? 누구와 누구 사이니까. 근데 아까 선생님 중요한 거 봐봐야 돼.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죠? 절대부등식이 된다는 얘기죠? 빼 일단은. 필요 없어. 그럼 뭐만 하면 돼? 자,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두 근 사이에 무조건 3이 온대요. 이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뭐만 하면 될까요? 3 넣었을 때 음수만 넣으면 됩니다. 물론 아래로 보려고 가정하고 푼 거야 지금. 오케이? 그쵸? 그랬을 때 두 근 사이에 3이 온대요. 3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F3이 음수여야 돼요. 판별식도 안 들어가고 축도 안 들어갑니다. 축 왜 필요 없어? 아무 상관없지. 축 봐봐. 야 축이 여기 있어. 이렇게 해도 돼. 축이 3이야. 상관없어. 축이 여기 있어.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축도 상관이 없는 거야. 어디에 그려줘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3 넣었을 때 음수만 나오면 무조건 3보다 큰 쪽에서 한 번, 작은 쪽에서 한 번 x축하고 만난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보세요.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두 근이 모두 1과 4 사이에 있대요. 자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르라고 안 했어요. 그냥 두 근이니까 중근도 1과 4 사이에 소란 두 근도 1과 4 사이에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두 번째 축이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1 넣었을 때 양수, 4 넣었을 때 양수. 경계의 함수값도 둘 다 양수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자 여기다 하나 더 적어볼게요. 키가 작아서 여기 안 닿아서 된다. 자 여기다 쓸게요. 한근은 P와 Q 사이 또 다른 한근은 R과 S 사이 한근은 P와 Q 사이 또 다른 한근은 R과 S 사이. 자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P Q R S 이런 식입니다. 맞나요? 됐어요? 자 이건 조건이 뭘까요? 이게 다 이겁니다. FP가 양수고 FQ는 음수고 FR은 음수고 FS도 양수다. 네 가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양수, 음수, 양수. 오케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알겠니? 이렇게 경계에서 함수값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써주시면 돼요. 한근은 P와 Q 사이, 또 다른 한근은 R과 S 사이면 P, Q, RS에 부호만 정해주면 됩니다. 부호만. 그러니까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저 조건을 찾으면 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얘는 그냥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 써먹는 거야. 자, 이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K값 찾아보세요. 첫 번째, 두 분이 모두 양수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두 분의 합이 양수다. 두 분의 곱도 양수다. 이렇게 되겠죠. 자, 판별식 K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지 크다 얘들아. 크다. 큰 작자 기억해봐. 큰 작자. 큰 근이 1이에요. 큰 근보다는 크거나 작은 근보다는 작아요. 알겠죠? 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요거죠. 2의 K 플러스 1이 양수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얘가 양수돼야 되니까. 세 번째, 두 근의 곱 K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된다. 생각에서의 관계로 K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세수의 공통범위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K는 1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요.
세 번째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됩니다. 공통 범위는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습니까? 세 개의 공통 범위예요. 알겠죠? 세 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음수는 했죠. 이거랑 똑같아요. 합이 음수니까 반대로 가겠죠. 두 분이 모두 음수. 얘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노란 게 이쪽으로 가겠죠. 두 분이 모두 음수. 그리고 공통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 오케이? 됐어요? 이해되죠? 서로 다른 부호면 두 분의 곱만 음수.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만 됩니다. 됐나요? 세 개의 범위로 공통 범위 찾을 수 있어야 되더라.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25번. 자,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분이 모두 똑같은 문제야. 1보다 크다. 자, 두 분이 모두 1보다 크다. 일단 두 분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되는데 모두 1보다 크다. 그럼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축의 위치가 1보다 크고, 세 번째 경계에서 함수가 1 넣었을 때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판별식부터 해볼까요?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자, 크답니다. 크다. 큰 작작이야. 큰 3이죠. a가 3보다 크거나 같거나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축이요. 축은 a죠. 저 딱 봐봐. 표준형 만들어 보면 a 나오잖아. a가 1보다 크다. 그 다음 세 번째 경계에서 함수가 1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2a가 2보다 크다.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세 개의 공통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한번 해야 되지? 할 거 없는 것 같은데. 3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다. 공통점이 3보다 크거나 같다. 됐나요? 됐어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자, 여기도 이 2차 방정식에 두 분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대요. 두 분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죠. 얘를 2차 함수로 그렸을 때 x축하고 서로는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둘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얘는 뭐 하면 되느냐? 저걸 2차 함수식이라고 놓고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음수다. 끝났습니다. 1번. 됐어요? 마이너스 2만 집어넣으면 음수라고. 돼?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음수만 나오면 마이너스 2가 큰데 한 번, 작을 때 한 번 x축 지나간다 이 뜻이야. y는 0일 때 지나간다. 된 말 이해돼요? 자, 두 번째. 두 분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다. 이런 거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입니다. 그러면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축의 위치가 0과 2 사이며 0보다 0 집어넣으면 양수고요. 2 집어넣어도 양수다. 이런 뜻입니다. 맞나요? 자, 판별식 해보자. 판별식 n 플러스 2제곱 그 다음 플러스 4에 n-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풀어 써볼게요. m제곱 플러스 8m 그 다음에 플러스 4 없어지죠. 마이너스 4랑 인수분해 되죠. 자,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납니다. 0과 마이너스 8 그러면 큰 근보다 큰 근 0이에요. 0보다 크거나 같고 작은 건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되나요? 자, 두 번째 축이 뭐죠? 저 함수의 축은 마이너스 2 자, 축 마이너스 2 a분의 a가 2죠. b가 마이너스 n 플러스 2입니다. 따라서 축이 2분의 n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누가 누구 사이? 0과 2 사이가 되더라. 따라서 자, 어차피 얘가 0과 2 사이가 되는 거야. 0과 4 사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n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F0이 양수다. 0 집어넣으면 자, F0이 양수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양수예요. M은 1보다 작다. 아씨 왜 이렇게 많아? F2가 양수다. 여기도 4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다. 여기는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 양수이다. 그래서 M은 3분의 1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나요? 자 이제 공통이에요. 어우 문제 길다야 길어. 자 해봅시다. 첫 번째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두 번째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 자 마이너스 2와 2 사이고요. 그 다음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자 이제 둘이 공통 경우 여기야. 이렇게 1보다 작다. 그 다음 3분의 1보다 작다.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얘들아 4개 다 공통 경우입니다. 보이니? 보여? 0과 3분의 1 사이. 되나요? 답 맞아요? 0과 3분의 1? 네. 네,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공통. 알겠지? 열심히 찾아보세요. 재밌지? 자, 더 나가면 욕할 거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진도 끝. 이거 풀어봐.